오늘 저는 집신을 신고 산을 올라가 백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은 다 챗 GPT 때문이었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 보고 그렇네. 조선시대엔 집신 신고 산 탔잖아. 호라 해서 쿠팡을 열어봤죠. 에이 설마 집신이 있겠어 했는데 웬걸? 집신이 모양별 사이즈별로 다양하더라고요. 집신 결제 바로 갈기고 이 기획의 원흉 챗 GPT를 불러봤습니다. GPT야 혹시 집신 신고 등산 가는 거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비추야.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집신 신고 산 넘고 물 건너 다녔잖아. 지일아니라고 어쨌든 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해주는 내 친구 GPT를 믿고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집신 신고 백패킹. 짐은 최대한 간소히 꾸려줍니다. 산이니 당연히 비화식으로 챙기고 오늘은 텐트 없이 오랜만에 비비색에서 잘 거예요. 배낭에 달린 집신을 보니 뭔가 비장해지네요. 우선 등산로 입구에 도착해 집신을 장착해줍니다. 집에서부터 신고 나오기엔 주민분들이 신고할까봐 참았어요.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 비상용으로 등산하는 배낭에 챙겨줍니다. 그리고는 배낭을 메고 오르려는데 이 동네분이신 할아버지가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가방 무게가 궁금하셨나봐요. 오늘은 그렇게 무겁진 않은 편이라 한 10kg, 15kg 되지 않을까요?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올라갈 거예요. 뭐 짐 들어드릴까요? 업고 가셔서. 업고 가드릴까요? 잠시였지만 할아버지와의 티키타카가 참 즐거웠어요. 등산로 입구 막 개화한 벚꽃만큼이나 반가웠달까?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등로로 진입해봅니다. 물론 집신 신은 채로요. 참고로 저 가방은 백패킹용 배낭은 아니에요. 제 애착 등산 가방인데 오랜만에 짐이 가벼워져서 꺼내들어봤어요. 근데 오늘따라 산에 참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제발 발만은 보지 마세요. 염원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초입부라 할만해요. 진달래. 꽃에 개화 시기가 있는데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참 이상하게 진달래 벚꽃 개나리가 동시에 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꽃 구경 중이에요. 몇 걸음 가다가 꽃 구경, 또 몇 걸음 가다가 꽃 구경할 수 있는 이 계절이 참 좋아요. 시작한 지 한 200~300m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발가락 같은데 돌이 계속 걸리면서 받는 피로도는 무시를 못하겠네요. 오늘 발 좀 아프겠는데? 발이랑 발목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산을 숱하게 넘고 다니면서 김정호 선생님을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편한 등산화와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산을 탄단 말이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도 있고 신발은 집신밖에 없고, 근데 그 위대한 대동여지도를 다 그렸어.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집신 신고 산 타는 거? 또 궁금한 건 제가 못 참아요. 호기심 전국이라 궁금한 거 몸으로 부딪혀보는 편인데 뭐 고생은 제 몸뚱이가 하겠죠? 확실히 이게 안쪽으로 쏠려가지고 걸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편하지 못한 돌을 걸으면 힘드네요. 발은 아파도 겪어보는 이 현실이 좋아요. 전 입산 시간은 2시가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와 역시 봄답게 이끼도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름을 기대하게 만드는 계절이에요. 봄. 진달래가 지천에 너무 많아 이번에 일찍 제가 실성했네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시끄러워서 편집했고요. 연인이 내가 가는 길에 진달래꽃 흙 뿌려놓으면 쌉소리라 편집했습니다. 상계역부터는 1.5긴 한데 저는 정암사에서 차를 대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1.7? 오늘 박지는 불암산이에요. 여기 가는 길 중간에 산스장이 있거든요. 근데 늘 아저씨들이 빼곡하셨는데 오늘은 텅 비어있네요. 이럴 땐 또 못 참죠. 물 좀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산스장 구경 좀 해줬어요. 산스장은 자고로 참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되게 좋겠는데? 기구들이 나름 짱짱해서 등 한번 당겨볼게요. 나 기계 고장으로 등 하나도 안 당겨지고요. 소극적으로 다른 기계 깔짝대다가 망가진 복근도 한번 확인해주고요. 본디 헬스장은 거울핏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울로 오늘의 간지템 집신 한번 찍어주고, 와 근데 조그마한 산스장에 아기자기하게 있을 건 다 있네요. 인간적으로 똥 싸지 맙시다. 누굽니까? 배낭 들쳐매고 지금부터 깔딱고기에 오를 거예요. 더 바로 쭉 깔딱고기예요. 집신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선 첫 번째는 등산화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2번, 지압이 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약간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그런 기분? 발바닥 지압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특히 흙바닥 길보단 돌계단 길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집신은. 하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이 깔딱이 평소엔 안 힘들었는데 오늘따라 힘드네요. 단점도 두 가지가 있다. 평소에 되게 쉽게 오르던 산도 힘들다. 2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 발을 보면 한 번씩 보거든요. 발을 보고 얼굴을 봐. 뭐야 이건. 굉장히 민망해서 마치 화장실이 마렵지 않은 정상인처럼 초연한 표정을 하고 걸어야 돼요. 제가 관종 스타일이 아니라 관심이 집중되는 거 어려워하는데 딱 이 표정으로 걸었어요. 오, 이 아들아들한 것들. 오, 예뻐. 진짜 태동의 시기는 너무 예쁘다. 산에서 요런 데 조심해야 돼요. 이건 등산화를 신어도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 요런 데는 조심해서 가야 돼요. 저는 비루한 집신이니 저쪽은 가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집신을 사시는 분은 이 세상에 미친 사람은 나뿐이어야 돼. 하지만 없겠지만 집신을 혹시나 사실 거면 사이즈 구매 팁이 있어요. 신어보니까 내 발보다 10mm 작아야 된다. 또 제가 등산 중에 헛소리를 하지만 진짜 위험하니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데 물기 많은데 조심해야 된다고. 저쪽 정자에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길도 있는데 그쪽 길도 좋아요. 너무 힘들어. 쉬었다 가야겠어. 걸어오면서 약간 잡생각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집신이 있고 남학신이 있고 고무신이 있단 말이야. 남학신은 집신보다 훨씬 어려울 거야. 네, 또 쌉소리하기 랩통 편집했어요. 물 시원하게 들이켜주고 다시 걸음을 잇는데 야, 피지컬 하늘 같네. 무했습니다. 16,000원이에요. 네, 조심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집신을 신고 있는 걸 보시더니 경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네요. 저도 산에서 만약에 집신 신는 사람 만나면 뭐지? 또라이인가? 이럴 것 같은데. 쭉에서 이제 깔딱을 올라오고 나면 계단이 나와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가 주면 바로 왼쪽으로 올라가면 불암산 정상입니다. 진짜 나무 계단은 여기 바닥면이 편편해서 실크로드네요. 와, 너무 편해. 잠시 봄 감상하고 가실게요. 나름 묶었는데 생각보다 짱짱하게 묶여있네요. 단점은 발목이 아프네. 발목이. 와, 김정우 대단하다. 와, 정상까지 0.44. 위 구간이 제일 궁금했어 지금. 오, 나쁘지 않아. 계단 구간을 올라오고 나면 이런 적당한 어필을 치고 올라가요. 불암산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이 제일 관건이에요. 이 구간에 암릉 어필이 포진되어 있어서 혹시나 집신이 미끌리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암릉이에요. 암릉 전에 거북바위가 있고 그 바로 앞에 거북 큰 한장이 있거든요. 여기 좋아해요. 늘 닫혀있어서 들어가보진 못했는데 입구에 청경 소리가 좋아요. 거북바위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겼어요. 귀여워. 뷰 한번 감상해주고 이제부터 제대로 암릉을 올라야 돼요. 간만에 집중력이 필요한 타이밍이네요. 이 암릉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 등산화를 신었으면 어려운 구간은 아닌데 집신의 접지력이 불안하니 꽤나 불안하더라고요. 혹시나 미끄러질까봐 온 신경을 기울여 올랐어요. 여기서부턴 제가 온통 좋아하는 서울의 경치가 펼쳐져요. 슬슬 터지는 시티뷰. 뭐랄까 서울의 정원? 이런 감상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이 포인트는 아주 흔한 불암산의 풍경입니다. 바위가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기 쥐들이 엄마 젖 먹는 형상 같지 않아요? 귀여워. 난코스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이 친구를 왼쪽에 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진짜 조망이 좋거든요. 사진도 여기가 엄청 잘 나온단 말이지. 예뻐. 불암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저기 있는 친구가 이제 롯데타워. 이 늠름한 친구가 북한산입니다. 우리 미남이 어디서 봐도 잘생겼구나.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도봉이. 잠시 풍경 감상하고 놀았으니 이제 암릉을 올라봐야겠죠? 이 구간이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난히 올랐어요. 집신 접지력이 나쁘지 않아서 김정우쌤이 그래서 이거 신고 다니셨구나 싶더라고요. 암릉을 지나면 계단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데크 계단만 오르면 불암 정상이에요. 이걸 타고 쭉 정상까지 갈 겁니다. 와, 집신 신고 정상까지 오다니 스스로가 대견하네요. 거의 정상 다 왔어요. 뿌듯해. 돌과 돌 틈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게 기특해라. 태극기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바로 왼쪽에 이렇게 뚫려있는 데가 있어. 데크 사이에. 그래서 이쪽으로 쏙 나가면 짜라잔. 여기가 오늘 제 박지입니다. 발바닥에 또 누구니? 솔잎을 붙이고 왔네. 와, 드디어 목적지 오늘의 박지에 도착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성취감이 짜릿하더라고요. 티는 안 냈지만 진짜 빡세서 우선 짐부터 내려두고 쉬려고 합니다. 빡셌다. 이럴 땐 아이스크림이고 나발이고 물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는 한동밖에 못 쳐요. 네, 저는 또 솔케이입니다. 집신 신고 등산하기 성공했습니다. 박수! 정말에 자질구레하게 묻을 수 있고 벗어보면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형태라 어느 정도의 접지력의 아웃솔을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굿! 한 10km에서 15km 정도 오늘은 나간 것 같아요. 너도 수고했다. 어차피 누군가를 방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 일찍부터 대충 가방에서 짐을 다 빼주고 집신으로부터 발을 탈출시켜줬어요. 혹시 풀릴까봐 꽉 좀 해놨거든요.
양말이 제가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단 말이지. 근데 생각보다 집 다 떼고 나니까 양말이 짱짱해가지고 다행이다. 양말 하나도 안 상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배고파서 밥부터 먹으려고요. 오늘의 메뉴는 된장술밥입니다. 된장술밥은 고깃집에서 유래된 메뉴로 된찌에 밥을 말아 끓여서 술안주로 즐기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산에선 비화식으로 식사를 즐겨야 하니 든든하게 된찌에 밥을 말아서 들이켜보려고요. 수증기 멍도 때리고 소나무 하늘 멍도 때리고 발가락 멍도 때리고 그러다 보면 집신 멍도 때리다 보니 시간은 대략 4시 정도네요. 올라온 데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고요. 어쨌든 보글보글 오늘의 이른 저녁 메뉴 된장술밥이 곰새 완성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고깃집을 갔다가 된장술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이거 산에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싶은 거예요. 내용물이 풍성하네. 약간 담백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청정원인가? 다시 보니 비비고네요. 밥만 딱 넣으시면 깔끔할 것 같고 겉보다는 헤비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냥 쿠팡에서 차돌박이나 말이 너무 많아서 똥편집했고요. 정말 백패킹 음식으로서는 제가 산 요 버전은 살짝 칼칼한 것 같아. 딱 좋아. 바람 이슈로 머리 묶어주고 다시 먹습니다. 백패킹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는 흔한 풍경이 이래요. 든든하니 떡건하니 반 정도 먹어주고 우선 남겨두고 피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텐트가 아닌 비비색이라 피칭을 할 것도 없어요. 팩도 안 박을 거라 비비색 펼치고 매트 비비색에 넣고 침낭 펼쳐서 비비색에 넣어주면 끝이에요. 오늘의 작고 소중한 제 잠자리가 완성되었네요. 짐들도 가지런히 정돈해줬으니 근데 뷰가 진짜 기깔나네요. 데크에 딱 1인용 비비가 대각으로 사이즈가 맞아서 기분이 심덕콩덕합니다. 이제 등산화를 신고 정상 구경 좀 가보려고요. 정말 한 100걸음 안쪽으로 갈 수 있는 정상이지만 우선 인증은 한번 땡겨줘야겠어요. 그냥 몇 발짝 가면 바로 정상이라 여기 올라가는 길이 보면은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불암산 줄기예요. 그래서 태양이 여기쯤 있는 것 같은데 이 태양이 이쪽 뒤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일몰이 미친 일몰일 것이다. 원래 이 계단이 일몰이 엄청 예쁜 계단으로 유명해서 진짜 예쁘긴 해요. 한적한 풍경을 뒤로하고 바로 불암산 정상이에요. 바로 묘 밑에 요 데크에도 피칭은 가능한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인증합니다. 508m래요. 사실 마지막으로 올라온 지도 2-3주밖에 안 됐고 제겐 너무 익숙한 풍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늘 좋아요. 산 특유의 윤기와 산이 품은 도시. 항서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오면 이쪽에도 데크가 있긴 있거든요. 여기서 보이는 뷰가 저쪽으로 수락 방향이 보이는 뷰도 나쁘지 않고 좋은데 너무 등로 중간이다. 그리고 많이 층을 하시는 곳이 여기가 다람쥐 광장이에요. 파노라마로 여유롭게 풍경을 한번 즐겨주고 초승에서 어느새 볼록하게 차오른 달과 태극기도 한번 감상해주고 내려가줍니다. 오늘의 제 집으로요. 책이나 읽고 있어야겠어요. 심심할 땐 책 읽는 게 짱이야. 제 박지는 이상하게 원거리에서 제 박지를 바라보면 늘 아련하더라고요. 어차피 일몰까지는 시간도 여유롭고 술은 한 캔밖에 없으니 일몰에 기울일 테고 그래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책을 읽었어요. 요 책 일몰에 읽어드릴 거예요. 제 책 풍경은 이렇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역시 책은 화장을 지우고 안경을 끼고 네, 맞아요. 편안한 것을 최고봉으로 생각하는 저는 냅다 화장을 지우고 편안하게 있으려고요. 역시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좀 웃긴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고 있어요. 바로 등도에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제 마스크팩을 봐야 되는데 전 또 그러면 모른 척하고 의젓한 척하면서 조용히 있겠죠. 되게 민망하네. 네, 그래서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대로 즐겨줬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자식이 제가 시체인 줄 알았는지 이 자식이 아마도 제가 시체인 줄 안 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자꾸 내 주위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단 말이지. 우선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보기 숭하겠지만 누워있다 보니 배고파져서 남은 된장술밥 먹어 제끼려고요. 어차피 못 남겨요. 산에서 전부 뱃속에 버려야 해서. 바람이 너무 불어대서 마스크팩이 답답하더라고요. 성미가 급한 저는 그냥 냅다 떼버렸어요. 떼버린 애로 2차 세수해주면 좋아요. 그러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은 된장술밥을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귀여워. 털랑이는 오빠. 진짜 귀엽다. 산에 거의 혼자 오다 보니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보통 동물인데 15m/s 바람에도 꿋꿋이 걸어다니는 요 귀여운 새가 그렇게 대견하네요. 왠지 오늘의 마지막 손님이 하산을 하신 것 같으니 요 계단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려고요. 배가 고파요. 캐모마일 리치라고 해서 사봤어요. 오, 맛있는데? 자주 먹는 콘스틱. 요즘 과자를 조금 참았거든요. 안 먹은 지 한 이틀 됐어. 너무 오래됐어.
아자는 행복이지. 좋다. 보람산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백패킹 오기가 제 입장에선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가 등산으로만 쭉 왔다가 막상 와보니까 역시 백패킹과 오토캠핑이 색감이 다르듯 등산과 백패킹은 확실히 색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머무르니까 너무 좋네요. 행복하다. 아우, 미치 맛이 냥냥한데? 이런 풍경을 안주 삼아 한 잔 기울여줍니다. 산의 풍경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보고 있으려니 예전에 제가 그래서 썼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무용한 시간을 위해 정말이지 유용하게 살아가는구나. 약간 이거랑 비슷한 멘트였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멋대로 즐겨줬어요. 갑자기 문득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말해야 하는데 사랑한다고. 이번에 취했길래 편집해줬습니다. 술이 달다. 까마귀와 석양 그리고 퇴근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도시. 부족함이 없는 저녁이네요. 이 밤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술은 하나인데. 이렇게 술의 마지막 모금을 즐기고 있는데 저도 산에서 야호라고 소리 지르는 그 흥은 이해는 하는데 야생동물들이 들으면 많이 놀랄 수 있어요. 자제해주세요. 이쪽으로 일몰이 지고 있거든요. 일몰을 배경으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파울로 코엘료의 오자이르입니다. 제가 20살 때 파울로 코엘료 모든 소설을 통틀어서 오자이르라는 소설을 가장 좋아했었고 정말 이 책은 저한테는 성서? 오자이르 내용 중 주인공이 잠시 24시간 구류되었다가 풀려났을 때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의 생각을 읽어드릴게요. 투쟁을 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별난 권리를 옹호하면 할수록 그들은 점점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갔다. 부모의 욕망의 노예, 타인과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결혼 생활의 노예, 체중계의 노예, 정치 체제의 노예, 금방 포기하게 될 무수한 결심들의 노예였다. 그들은 아니라고도 지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노예였으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주말의 노예였다. 풍요로움의 노예, 풍요로움의 거칠의 노예, 풍요로움의 거칠의 노예.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삶의 노예. 그들의 낮과 밤은 그렇게 이어지고 서로 닮아갔다. 모험은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였고 밤낮 켜놓는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이미지일 뿐이었다. 새로운 문 하나가 열리면 그들은 매번 이렇게 말했다. 그런 데는 별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게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하지만 이런 질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 사람들은 사소한 습관들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우주가 그 변화로 인해 뒤흔들릴까봐 두려운 것이다. 석양이 지네요. 석양이 저. 제가 이 책을 성서라고 얘기한 건 말랑말랑한 20살 그 나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깨준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마침 석양이 딱 떨어지려고 하네요. 아, 달도 휘영청. 지금은 이쪽 방향으로 지잖아요. 이 계절마다 이렇게 살짝씩 이동을 해요. 참 자연은 신기한 것 같아. 이때부턴 온전히 일몰 감상을 해줬어요. 제가 아무리 산을 탔어도 아무리 일몰을 많이 봤어도 늘 기회여 이런 풍경. 하루에 단 몇 분간만 존재하는 이 풍경은 제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선물 같아서 오늘 하루를 수고한 저를 위해 꼼꼼히 동공에 담아줬어요. 오늘의 선물. 이 친구들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생각보다 늦게까지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혹시나 짐들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데크 아래에 넣어주고 저는 비비색으로 돌아와 책을 좀 읽다가 자려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추워. 바람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풍속이 1m/s당 온도는 1도씩 떨어져요. 지금 현재는 한 10m/s으로 바람이 꾸준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너무 추워. 누워서 책을 읽다 보면 야등을 하시는 분이 지나가시고 또 책을 읽다 보면 또 야등을 하시는 분이 지나가셔서 오늘의 백패킹은 유난히 정겹네요. 새벽에도 바람이 많이 불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저의 숙명이려니 일상이 달달하기는 힘들겠지만 모두 손 많은 다른 밤 되시길 잘 자요. 오늘도 그렁그렁 매달린 하루를 원거리의 영롱한 희극을 그렇게 보내줍니다. 역시 아름답네요. 서울의 야경. 아 근데 8시에 잠들어서 새벽 2시 반에 깼네요. 다시 자보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 라면을 먹을까 말까가 엄청 고민인데 아 솔직히 참고 그냥 일찍 하산하려고 했는데 이왕 가지고 왔는데 안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합리화 끝에 진라면 매운맛 끓여줬어요. 와 역시 제일 맛있는 라면은 산에서 먹는 라면인데 게다가 남들 잘 때 산에서 미친 야경 보면서 먹는 라면이란 천상계였습니다. 그저 행복했어요. 다 먹고 나니 3시 반이네요. 밥도 먹었는데 여기서 또 잘 수도 없고 철수가 어차피 지금 비비색이라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현타오네. 어쨌든 야등처럼 저는 또 야간에 산을 기어 내려가게 생겼네요. 저녁 8시에 졸리다고 자버렸으니 새벽에 산을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좀 많이 무섭겠지만 방법은 없으니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 와중에 비비색을 넣는 색이 안 보여서 비비색은 대충 배낭에 구겨 넣었어요. 아 나 쓰레기 봉투가 터져가지고 진짜 보통 쓰레기 봉투는 가방 바깥쪽 카라비너에 걸어주는데 쓰레기 봉투 자체가 터져버렸으니 헨젤과 그레텔이 될 수는 없어서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줍니다. 다행이네요. 가방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아니온 듯 다녀갑니다. 아직 시간이 너무 일러서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이 어둠을 헤치고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하산길이 야간에는 더 위험하거든요. 좀 집중을 해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려가서 위험하지만 하산길에 담을 수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하산은 등산화 신고 했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